오늘의 제보자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경찰서네요. 왜 경찰서에서 만날까요? 옥자라는 사람을 고소하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주변 모두의 인생을 망쳤다는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조사 끝나고 카페로 이동해서 자세히 들어봤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이고 저는 학로 관계 아들 친구 엄마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냥 친구가 됐죠. 대부분 친구분들이시네요. 네. 중학교 때도 그냥 순진한 아이였어요. 그냥 긍정적인 사람 항상 웃으면서 호호 실실하면서 한 번도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어디야? 나가야 되니까. 사랑해. 응, 알았어. 엄청 유쾌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항상 누군가한테 뭘 주고 베풀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 본업을 장사하면서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뭐 오징어하고 뭐 가래기 이런 거 하는. 포항시장에서 일하던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서 4년 전에 과메기 장사하시던 씨라고 아세요?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예, 알아요. 그누님밖에 없는데 저 아는 형님의 이제 후배. 형은 좋은 일이지? 어깨너머로 계속 배워가면서 빨리빨리 배우더라고. 항상 밝았어요. 언제나 즐겁게 살던 옥자 씨. 그녀가 돌연 장사를 접고 시작한 건 이른바 다단계 사업이었습니다. 다단계. 옛날에 실패했대. 그랬는데 자기 아는 중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니까 찾아갔대죠. 언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냐. 지금 현재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너도 해라 라고 해서 가메기 장사를 그만두고 하게 됐다. 건어물 장사할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그녀. 신랑과는 살짝이었고 지금은 뭐야. 지금은 7이니까 27평 전세에서 53평 자가로 이사를 하게 됐죠. 제대로 성공하셨나 보네요. 네. 그 4, 5년 동안 이 사람의 집안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주변의 인정을 받으며 초고속 승진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옥자 씨 사진이랑 인터뷰가 실린 회사의 매거진입니다. 야, 굉장히 인정받고 있네요. 네. 나중에는 씀씀이가 엄청 커지면서 야 그거 어떻게 해? 이러면 야 내가 돈 준다 해라. 내가 사줄게. 그거 얼마 한다고. 뭐 한 달 버는 돈이 얼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 자기 그런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한 2천? 월 2천이요? 수입이 상당한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옥자 씨가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부산에 그 시장이 사장 족발집을 하고 있다. 우리가 돈을 주면 일수씩으로 그 시장 사장 이자를 받아서 자기한테 돈을 넣어준다. 족발집 김 사장. 그녀가 제시한 이자율은 몇 %였을까? 500을 넣으면 10달에 나눠서 100% 이자를 100% 준다는 거예요. 그 돈이 2배가 된다고 투자를 한번 해보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이자를 쓴다라고 했더니 시장 상인들은 목돈은 없는데 계속 장사를 하니까 큰 돈은 만지니까 이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많다. 언니 이거 지금 건수 있어요. 많이 안 올라와. 자꾸 부산 쪽으로 돌려서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언니 지금 이거 있을 때 해. 투자 권유를 받아들인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여주는데요. 휴대폰에 리스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있는 거예요. 일단 뭐 누구 얼마 언제 돈을 빌려줬고 언제 뭐 이게 체크가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목록을 보니까 언니나 엄마도 투자를 하셨나 보네요. 심지어 이자만 한 달에 3번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고. 와. 우리 엄마도 넣어주기로 해서 모아놓던 7천만 원 넣었다. 그리고 우리 큰언니는 10만 원에서 넣었다. 하돈에 8촌에 뭐 다 끌어서 산다고. 개개인의 그걸 이제 눈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걸 전부 다 믿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자기 믿고 하면은 뭐 친구가 못 줘도 자기가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그렇다면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얼마일까? 2천만 원을 마지막으로 해줬었고요. 매달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옥자 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는 잘 줬어요. 처음에는 500만 원 정도 시작을 해가지고 또 500만 원,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하이가 커지는 거죠. 자기를 학원이라고 부른다고 친구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제 돈을 뻥튀기 해주니까. 높은 이자율이 주는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린 그녀. 아이고, 열흘짜리 투자도 있었나 봐요. 그래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아하. 어느 날 하는 얘기가 부산에 암덩어리 같은 놈이 나와서 갑자기 원금을 다 달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돈이 좀 늦어지니까 다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도 못 챙기는데 좀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도 지금 중간에서 미치겠다. 나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다 미치겠다. 나도 잠도 못 잔다 그랬는데 미안한 거예요. 목초고 좀 또 잘 안 하게 되고 좀 더 기다리게 되고. 아휴, 시간이 흘러도 기다려달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부산에 그 족발집 친구한테 가서 단판을 지어서 내가 소송을 해서라도 이 돈을 꼭 받아와서 나 믿고 투자한 사람들한테 다 해결을 해줄 거다. 저한테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족발집 김 사장에게 어떤 사정이 생긴 걸까? 김 사장과 약속을 잡고 기다리던 제작진. 혹시 아, 네, 혹시 오, 드디어 만났나 봐요. 저분이 아까부터 계속 언급되던 그 부산 족발집 큰손인가 봐요. 그렇죠. 부산 시장이 큰 손이라 하니까 좀 성공했다고 해야 되나? 고맙다?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크게 봐주니까. 사실 족발집 김 사장은 옥자 씨와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죠.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니면 그 차비를 아껴서 걸어서 그걸로 나눠 먹고 이런 친구. 그렇기 때문에 저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저는 나라는 사람을 팔았다는 그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사기를 친다라고 생각을 못했죠. 이름을 팔았다고요? 결국 이분이 투자를 받고 있던 게 아니었던 거네요. 족발집 김 사장은 오히려 본인도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 애가 건수를 잡아와서 주면 투자자들을 찾는다더라고요. 포항엔 부산의 족발집 김 사장을, 부산엔 포항의 대게시장 공주를 대세워 사람들을 속였다는 그녀. 뭐 지금 대게 꽃게 철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이 필요할 시기다. 이때가 이제 뭐 기회다. 경매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야 되고 상인들이 돈을 많이 빌려주고 빨리빨리 갚는 그런 게 있다. 사실인지 포항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 대출을 받을 건데 이자가 100%예요. 뭔가 제가 드리가 그 이자가 100%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여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자율을 100%로 주고 이런 거 빌려준다 그러면 좀 그 사기꾼이죠 그거. 요즘 사채도 한 20% 아이가? 100%는 거의 사기꾼 아니야? 그러니까요. 옥자 씨가 말하던 투자의 실체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 사기의 일종인 폰지 스캠입니다. 철수에게 돈을 빌려서 영희에게 지급하고 또 영희에게 받아서 민호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사기. 1%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싶은 게 사람들의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마음을 이용해서 고수익을 보장해 주는 걸로서 이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가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사기라는 의심을 못했을까? 저도 장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대출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매 받아서 물건 많이 할 때는 이렇게 현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싼 이자도 쓴다. 저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옥자 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또 다른 친구들. 진짜 멍청하고 그냥 그랬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큰 돈을 갖고 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친구가 엄청 신뢰가는 행동을 많이 했었고 자기는 이거 4년이나 해서 아무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저도 하게 된 거죠. 내가 뭐 혹시라도 잘못되면 원금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장 무리가 따르더라도 훨씬 더 큰 소득으로 돌아올 거라 했습니다. 카드 장기 대출을 받으래. 1,000만 원을 받아서 2,000만 원을 주는데 너 안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날 하루에 한날에 카드사 2군데를 다 받았어요.
아, 신용도가 바닥이 나요, 저러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대출한 게 9,500만 원. 나 5천만 원이고 다른 카드에서 4,500만 원 60개. 네. 2028년 1월 15일까지. 아, 얼마나 착잡할까요? 예.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수만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게 거짓임을 알고 옥자 씨에게 연락했다는 김 사장. 잘 안 들어오길래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저가. 통화도 잘하는데 카톡도 잘 안 보고 그래가지고. 얘가 항상 신경 쓰던 사장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옥자 씨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난리가 났다는 거 말이야. 니 지금 무슨 짓 하느냐고. 너가 은근 답변하길래 안 그래도 빼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리에 들어갔던 거죠.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가 시장 사람들 통해서 돈을 한다 그랬어, 중간에서. 지금 내가 지금 돈 받아야 되는데? 거짓말인 거야, 그럼 다? 처음부터? 지금 다 틀렸어, 지금. 지금 단위가 10억이 10억이 돼. 우선. 그럼 이거 돈 다 어디다 쓰는 거야? 나도 그게 지금 궁금해, 어디 썼는지. 연락을 해봤지만 돌아온 건 원망뿐이었습니다. 내가 너 이름 판 건 제값 치르면 되고 너희들 덕분에 나 이혼당해 이도 못 보고 우리 엄마랑 나 빈털터리로 쫓겨났다. 야,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 피해자분들을 탓하고 있는 말들이네요. 깜빵 가면 사식이나 넣던지라뇨. 사건 발생 이후 옥자 씨와 대면했다는 피해자들. 본인이 계획을 한 거는 본인 설명 안 돼요. 전 제가 갚을 거예요. 제가 또 갚는다고 여기 내가 여기까지 온 거고. 아니 들어오는 돈은 없나? 지금 보여줄까? 앞으로 지금 다 뭐 1푼도 없다 진짜로. 그리고 내가 일을 해야지만 내가 또 이 갚을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 일밖에. 이도 벌려면은 진짜 이거 우리 몇십 년 뭐 둘째치고 제가 돈을 다 가졌으면 벌써 뭐 피웠겠죠 내가. 다들 뭐 2, 3년 기다려주실 건 아니잖아요. 만남 후 더 큰 상처만 남았다고 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망쳤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진짜 소름 끼치는 거죠. 오히려 내 남편과 내 자식을 건들면 나는 모든 걸 잃었으니까 명예훼손, 공갈 협박, 스토킹 이런 걸로 저한테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지옥이죠. 마음이 진짜 마음이 지옥. 그렇게 많던 투자금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단기간에 그래 돈을 웬만큼 쓰지 않고는 이렇게 저희가 A 다단계 업체에서 초고속 승진을 이룬 옥자 씨. 피해자들은 이 점이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얘가 됐다고 그게 단 윗단계라더라고요. 최상위 수준에 속하는 직급까지 올랐다는 옥자 씨. 저는 제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너무 이 꿈이가 저희 아들 보고도 열심히 오래 뛰어서 내년에 또 두바이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그 단계라는 실적이라는 거잖아요.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한 마지막 정산이 25일에 그런 실적 부분이 부족했을 때 이제 지인들의 카드를 25일날 다 결제를 연급을 유지하려면은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마감을 꼭 하는 거죠. 옥자 씨와 같은 사업을 했던 친동생. 그녀는 옥자 씨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 분들이 어디에 써있는지 아세요? 밑에 파트너들 점수를 다 올리고 물건을 사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밖에 없어요. 파트너분들의 직급 상승을 위해서 쓰였던 거예요. 그래야 본인도 올라가는 거겠죠. 밑에 파트너들도 다 점수가 올라가고 그래야 자기도 올라가고 하니까. 옥자 씨의 친동생도 피해를 입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언니 때문에 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조사를 빨리 해서 그냥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단계 사업을 시작한 후 눈에 띄게 좋아진 그녀의 삶. 근데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돈이 어디요? 그러니까요.
이혼을 당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났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재산을 남편 앞으로 해놨다는 것도. 그녀가 투자금을 받기 시작한 지 약 2달 후 회사를 인수한 남편. 시기가 겹치긴 하네요. 네. 부부의 집에 찾아가 본 제작진. 혹시 맞으실까요? 어디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요. 나 지금 집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번호를 전화를 못 왔네요. 받아서 어렵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이해를 해요. 네. 부부인데 어떻게 그걸 모르겠느냐.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돼 조사 받을 기회가 되면은 네. 제가 뭐 다 설명하면 되는 부분이고 저는 뭘 하더라도 애들 엄마 관련 저한테 돈을 제가 받아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경제권에 대해서는 완전 완전 독립됐죠. 완전 100% 분리됐었죠. 같은 집에서 생활은 하셨잖아요.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던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이 가만히 없겠습니다. 이렇게. 라는 직급까지 올라가신 거면 수입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를 버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이제껏 하면서 저한테 통장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편에게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인분께서 어디 계세요? 정말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모르시죠? 제가 쫓아냈으니까요. 나가라고. 참 비참합니다. 나가라고. 혹시 그녀의 동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을까? 가장 가깝게 지내던 세경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전에 어느 순간 이틀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은 처음에는 안 믿다가 가족까지 아파니까 너무 많이 또한 자신들을 향한 의혹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데 진짜 엉망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제작진은 옥자 씨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가장 믿는 친구였기에 배신감이 더욱 크다는 피해자.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전화를 전혀 안 받네요. 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네요. 아이고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요. 네.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아까 전화 주셨어가지고요. 네. 하고 통화했거든요. 어딨어? 그냥 시골 같은데 친구가 뛰어대가지고.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수습할 건데? 이게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떻게든 내가 갚아주려고 진짜 했었다. 나는 거짓말한 건 잘못했지만 내가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사죄하려고 했지만 정말 내가 이 2천만 원 받아 어디 빼돌린 거 하나도 없다. 진짜로 나는. 그게 가치가 없었다며. 사죄해야지. 근데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다. 여태까지 70만 원 주고 그때 고생을 했거든. 아이고, 우리 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신랑한테 그냥 버림받는 느낌이어서 더 충격받은 것 같은 나는. 참. 이 유형은 그 절박한 위기형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그 믿는 친척들, 가족들한테까지 결국은 손을 벌리고 자기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 돈을 벌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상계에 이르러서 이제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는 거죠.